네, 안녕하세요. 제8회 동시 지방선거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서서히 후보군들도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4월 13일 현재 33명의 후보들이 지금 등록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몇 분 더 등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약 35명에서 37명 사이로 등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는 일단은 각 당에서 좀 경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고 뭐 적합도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경선할 때도 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서 우리 주민들이 경선에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33명을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님들 그리고 좀 각 정당에서 한 명씩 좀 특색 있는 그런 구의원 후보님들 모시고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번엔 좀 국민의힘입니다. 고영찬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찬입니다. 네, 금천의 젊은 변화 그리고 낡고 정체된 금천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제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변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영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방선거 출마해변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왜 우리가 고영찬 후보를 선택했을까? 아까 또 얘기 나왔어요. 점수입니다. 20대입니다. 20대. 29살. 라고 해서 아니 20대가 우리 금천구에 라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출마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따라서 좀 합니다. 1993년생입니다. 5월 28일생이고요. 생일이 다가오네요. 네. 네, 세계 선물 받으셔야 될 텐데 네. 근데 올해 29살이고요. 보다시피 남성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학력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젊으신데 벌써 이사장을 하셨어요. 전 공익법인 동아시아 청년연맹의 이사장을 했고 그리고 기자 출신입니다. 선관위에는 경력이 딱 2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쫙 뜨긴 했는데요. 중책을 좀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그리고 청년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여러 명입니까 했더니만 아닙니다. 혼자 한 명입니다. 그거를 지금 고영찬 후보님이 하셨고 자유총연맹 서울시 금천지회 봉사단장님을 2021년 9월부터 좀 역임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럼 기자라고 좀 있어가지고 그럼 어디 기자인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기자였고요. 여기는 밀리터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북한에 좀 약간 그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좀 제가 좀 봤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한경닷컴의 기자로 좀 활동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력과 이런 걸 갖고 계신 후보님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추가할 거 있나요? 아닙니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어떤 경력 얘기는 다시 하고 일단은 지방선거 네. 이렇게 참 29살에 이렇게 20대 이게 7사표를 던졌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출마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선거구 가산동 독산 1동 지역의 구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고영찬입니다. 이 금천의 낡고 정체된 이 모습들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젊은 변화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탄생한 막내 자치구가 금천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천구의 모습 어땠습니까? 금천구 남들이 평가하는 그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사실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었다.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항상 경청하고 발로 뛰고 모르면 공부하고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주민 여러분께 설명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의원 한 명이 지하철을 놓거나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외롭지 않으시고 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제가 발벗고 뛰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방법 찾고 대화 나누고 경청하는 그런 구의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청년 후보 기호 2번 고영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견 발표에 모범을 보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박또박하게 아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 경력 좀 말씀드릴 때 네. 좀 저기 그 포털 찾아보니까 네. 그 남곡중학교와 덕원중학교 그리고 예, 예. 부산고등학교를 출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아니 부산에서 금천까지 올라오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네. 이게 좀 여기 금천구는 어떻게 좀 출마하시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우리 독산동에 문송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곡중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2학년 무렵에 저희 부모님 사업 때문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이게 중간에 다시 서울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큼은 좀 전학을 하기 싫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고등학교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 여기 금천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줄곧 이제 금천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살면서 주민 여러분 만나 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금천구라는 곳이 낙후된 지역이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진취적인 열정을 또 다양한 경험과 접목시켜서 좀 발전을 좀 이끌어내 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좀 강조되는 부분이 네. 20대 후보 신사람 이런 예. 건데 약간 이제 출마의 변에서도 이런 네. 젊은 감각 이런 예. 게 새로움 이런 걸 예. 많이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좀 구의원으로 좀 당선되면 네. 뭐 이 지역구를 떠나서 좀 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먼저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문제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조금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지방의회 시스템은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불만을 갖거나 그리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불만이 표출될 쯤 이제서야 이제 의원들이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결 단계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네, 그거를 시간만 단축을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발전이라는 게 사실 뭐 크게 뭔가를 바꾸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것부터 좀 세세하게 우리 지방 의원들이 좀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먼저 조금 찾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대체적으로 불만이 표출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동사무소를 찾아간다거나 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전에 하면 정말 부지런히 다니지 않는 한 아니면은 자기 지휘자들을 네. 해서 네. 연락해줘 뭐 이렇게 하거나 할 때 네. 좀 그럼 이거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장점이 오히려 또 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구의원 이러면 의원 네. 이러면은 네네.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뭐 아들 같고 그리고 뭐 어떤 청년들에게는 친구 같고 삼촌 같고 네네. 이런 좀 편안한 구의원이 있으면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내실 수가 네네. 있고 또 필요할 때 편하게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민 간의 접점도 만들고 또 더 저한테 솔직하고 네네. 네, 과감하게 또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좀 그러면 이제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네. 지역구가 가산동, 독산 1동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지역구가 쉬운 지역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1인 가구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그 중앙 정치의 흐름을 되게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일단 독산 일동 가산동 좀 여기 좀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걸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지. 네. 네. 뭐 우리 금천 구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가산동은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네. 독산 일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독산동 롯데캐슬 그리고 독산역 롯데캐슬이 지어지면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출산 문제 상황에서 대부분이 뭐 많아도 3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가구원 수가 적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산동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청년들이 거의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저기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에 조금 그 인구 연령대별 표준 그 표에 비례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마련을 하고 저도 우리 금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회도 해봤지만은 모집이 안 됩니다 20대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모집이 안 되냐를 보면은 이 동네 청년들은 그 모릅니다. 모르고 현수막을 보더라도 저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게 있고요. 또 동사무소 가서 뭔가를 써서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청년 구의원으로서 그런 것도 좀 설명도 많이 하고 이게 설명을 잘하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네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또 만나는 것도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1, 2인 가구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금천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네네. 금천 좀 미래 플랜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산 일동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핫한 문제는 그 우시장 비둘기 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많이 그 공부를 참 해야 되는데 그 독산일동 비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거창한 공약이라든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끔은 생활의 지혜가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 비둘기 천적에 해당되는 매라든가 네네. 이런 조류의 동상을 몇 군데 설치를 하면 또 그걸 퇴치하는 효과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좀 생활의 지혜 또 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성공한 정책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바로바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금천구에도 좀 좋은 소식 드릴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사람들이 왜 뭐 비둘기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네. 좀 피해를 당했거든요. 우시장 쪽에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 이게 모이를 쫙 뿌리고 네, 가시는 분도 맞습니다. 계세요. 그래서 이거 예. 민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예. 이게 좀 이게 비둘기똥이 되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식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 그 계신 뭐 자동차나 이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건물에도 다 해서 이게 부득이 때 맨 부득이 때 이게 지금 많이 있다는 점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독산의 가산도 같은 경우는 청년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청년분들이 이 지역과 매칭이 잘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네. 뭐 왜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사실 뭐 여기서 살아도 상관없고 뭐 저희 가도 상관없고 그냥 네, 좋은데 찾아가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착을 이게 정주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네. 근데 에너지는 넘쳐나고 근데 네. 이런 것들인데 요것들을 매칭하는 작업들을 좀 이렇게 꿈꾸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역 속에서 예. 그 에너지가 지역으로 온다면 참 이렇게 훌륭할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네. 그 저희 당에서 제가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 처음으로 대학생 위원장을 이렇게 섭외를 했던 청년위원장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선거구가 청년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과 사실 접촉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네네. 그 지역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특히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쉽게 만나고 그리고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는 네네.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구의원이지만 사실 동네 위원이라고 하죠. 동네 예. 위원이고 우리 가산동, 독산일동 하지만 금천구 전체 구정을 또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구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현재 금천구 제7기 지방정부죠. 유성훈 네. 청장의 시기를 네. 그 전까지도 평가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그 가장 가까이서는 유성훈 청장인데 또 이걸 좀 평가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좀 금천구 현재의 문제 네. 뭐 잘하는 건 뭐고 네. 아니 이건 좀 부족하다. 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좀 네.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의 문제가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10년 전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도돌이표처럼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천구가 동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예,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저희 지역구죠. 가성거구 쪽, 네네. 독산일동, 가산동 쪽은 사실 롯데캐슬이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조금 발전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반대로 독산 2, 3, 4동 쪽은 굉장히 이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좀 환경이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항상 그 민원이 들어와도 땜빵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뭔가 획기적으로 그 주민 여러분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땜빵식이 아니고 굉장히 과감한 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점에서는 이 동서 편차를 이제 완화를 시키려면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엠버서더 호텔이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대를 가보시면 그냥 싹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판매가 되었고 네네. 그 신안산선 출구를 기점으로 전부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참에 그 뒷골목 그 뭐 두 번째 뒷골목까지라도 조금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을 해서 좀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 서울에서 없는 구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근데 금천구는 없어요. 아예. 그리고 옛날에는 영등포 신길동 그러면은 굉장히 낙후된 동네라고 했는데 지금 신길동 가시면요. 그 천지개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구가 이제 뉴타운도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에서는 뒤처지고 있고 사실 지금 시대에 서울 안에서 개발을 외치는 자치구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그게 사실 첫 번째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분양을 할 때 금천 구민에게 좀 우선권을 줘라. 예. 왜냐면은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금천구를 굉장히 다들 몰려오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건 소득에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금천구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저소득층 그리고 좀 낙후된 환경 이게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던 분들이 조금 그 우리 금천구 간 내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지원이 또 안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는 또 그 예산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문제, 주택 문제 이게 또 개발 문제랑 또 이어지긴 하는 건데 그렇죠. 예, 또 계속 개발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네. 우리 유성훈 구청장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좀 꽤나 오랫동안 그렇죠. 네. 세 번을 열심히 네. 했죠. 차성 총장이 8년 네. 그리고 이제 유승 총장이 4년에서 12년을 좀 진행했죠. 네, 그래서 네. 금천구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 집권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뭐 주민 이렇게 자치기구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성화를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 서로 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뭔가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구청에서도 그거를 경청을 하고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렇게 개발의 문제, 네. 사실 독산일동 거기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지금 엠버서드 때문에 네. 매각 때문에 주변 보니까 거기 엠버서드 바로 옆에 건물도 팔렸고 네, 그 맞습니다. 건너편 건물도 팔렸고 네. 이 평당 가격이 상당해요. 네. 평당 거의 3천에 육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네. 그래서 금천구가 이제 많이 비싸졌는데 아무튼 그런 개발도 사실 이제 좀 필요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네. 우려가 또 있는 점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개발로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다 이게 임대료 상승과 이거 연결되니까 네. 이 그건도 잘또 지혜를 모아서 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일단 중앙 정치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그 기존의 정당보다 많이 좀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죠. 그래서 네.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로 더욱 이제 이대남으로 표시되는 지지 세력가 있죠. 지지를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근데 딱 이대남 20대에서 이어서 네. 일단 논란도 있어요. 논란도 네. 있는 거 다 아시다시피. 근데 네. 이 중앙 정치에서 어쨌든 고영찬이 예비 후보가 좀 바라는 이게 국힘 이해하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건 뭔가 지금 네. 이런 좀 약간 혼란과 이런 것에서 혼란이라고 하는 뭐지? 하여튼 뭐 이런 저기 되게 비판도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뭐 성별 갈라치기 이슈라던가 네. 이런 내용들은 선거 때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네,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선거가 되면은 사실 이 표 한 표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평소 생각보다는 음, 뭐 조금 더 과감하게 그쵸. 아니면 아예 이제 후퇴를 하든지 음. 그런 전략 속에서 조금 이게 오류가 난 게 아닐까 싶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외면받던 정당이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좀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음. 왜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하느냐, 왜 활동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님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끄는 행동들, 네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표를 줬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저희 당도 잘못한 게 많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국민의힘 이렇게 거쳐가면서 저희도 인적 쇄신으로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정책이라던가 지향성도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한층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이 또 30대 젊은 당 대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원래 당에서 활동하던 분이 아니셨는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의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청년들을 또 다시 외면하게 되면은 저희 당이 정말 이제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네. 때문에 청년들에게 또 과감하게 또 기회를 줄 때는 줘야 하고 또 청년들과 포용할 때는 포용해야 되고 좀 이런 모습 좀 과감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의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지금 당선자님도 그렇고 여당이잖아요. 네. 이게 뭐 일단은 그 국회의원수 좀 작지만 네. 민주당이 크기 때문에 잘 해야죠. 네. 잘해야 서민이 네. 우리 네. 국민의 삶이 네. 그래야 좀 나아질 수밖에 없고 뭐 맞습니다. 지지하든 지지 않든 일단 잘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 돌아와서 예. 이제 고영찬 예비 후보의 나의 장점 네. 이것이 나다. 네. 이것이 고영찬의 장점이다. 네. 라고 좀 말씀해 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계속 청년 이야기를 하면 네. 사실 식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뭐 단순히 나이만 청년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진취적인 열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경험이랑 좀 결합을 해서 우리 금천구에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이런 게 제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뒷줄에 서 있는 이 구일수록
이런 젊은 변화는 좀 과감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위기나 이런 불황이 오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곳이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 더 그렇죠. 크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 이렇게 골든 타임 시기가 왔을 때 또 변화와 개혁을 또 순조롭게 해 나가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또 해줄 수 있는 구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어디 뭐 인터뷰에서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좀 검색해봤는데 네, 이게 골든 타임 이런 그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금천구의 지금 변화의 골든 타임이다.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골든 타임으로 좀 보시는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지금 금천구가 만들어진 지가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네네.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좀 낡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고 이 누구나 우리 주민이라면은 그걸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초기 단계라면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볼 만한데요. 이미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언제 바뀌는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아니면 지금도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 금천구가 이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골든 타임 이때를 놓치지 않으면 더 큰 수렁으로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골든 타임에서 저 고영찬 네. 청년 후보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산도 독산일동 네. 지역구 구민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당선되면 네. 이제 지역 구민들에게 이제 인사만 마무리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주민 여러분, 고영찬입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힘이 되고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활력이 될 수 있는 활력 정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께 그 초심 잃지 않는 그런 정치, 참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 발전 가선거구를 시작으로 청년의 변화, 청년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변화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2번 고영찬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일단 주민들도 이게 경선이 있는데 네. 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그게 뭐 네. 국민 참여 이렇게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 그 국민의힘은 네. 구청장 경선은 네. 이제 5대 5입니다. 네. 당원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네네. 그리고 광역 의원이랑 기초 의원은 당원 투표로 당원 투표로. 진행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내부 경선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제 경쟁력을 갖춰서 어떤 네. 본선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네.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선 되면 그때 한번 또 본선 후보님으로 다시 한번 연락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